여러분, 혹시 은퇴라는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엔 조금 일찍 쉬는 것도 괜찮겠다 싶다가 막상 가까워지니까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이제까지 직장에서 월급 타서 생활해 왔는데 이걸로 끝이라 생각하니 가장 먼저 내가 과연 먹고는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습니다. 가족들이나 주변에서 퇴직 후엔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볼 때마다 묘하게 난처한 기분도 들고요. 예전에는 정년퇴직이라는 게 인생에서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과정이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선 무작정 쉴 수만은 없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자녀들은 계속해서 돈이 들고 여유 자금 모아둔 거 있다고 해도 금세 소진돼 버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알아보거나 소규모 창업을 고민하죠. 문제는 50대 중반에 접어들면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걸 배울 용기가 좀처럼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고민이 많았던 55세 퇴직자분이 전기술이라는 기술을 배워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조금은 막막했던 은퇴 생활이 어떻게 걱정 끝 후 상태가 될 수 있었는지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뭔가 배워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용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1. 전기수리 기술로 새롭게 출발한 김 씨의 이야기. 일퇴직 후 스트레스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김 씨는 55세에 정년퇴직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퇴직 전까지는 대기업 생산직에서 30년 가까이 일했는데 오랫동안 몸을 쓰는 일이라 체력도 빠르게 소진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퇴직할 즈음에는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월급이 끊기니까 그 불안감이 엄청 컸다라는 게 김 씨의 말이었어요. 거기다 자녀들 학비는 여전히 들어가고 집안 대출금은 아직 남아있고 급할 땐 손주들 돌봐야 하는데 체력과 시간은 한계가 있으니 고민이 겹치더랍니다. 이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전기수리 시장. 김 씨는 한 번은 집에서 전등이 나가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동안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사소한 건 다 맡기거나 그냥 대충 동네 전기기사를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작은 수리 하나에도 비용 지출이 아깝게 느껴져서 스스로 해보기로 했다는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유튜브 영상 보고 따라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래요. 그래도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면 어떨까?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게 직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네요. 그런데 지인이 요즘 전기수리 기술자들이 수요가 많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특히 가정집, 소형 상가처럼 사소하게 고장나는 전등, 콘센트, 전기설비 문제를 해결해주는 소규모 서비스가 꽤나 각광받는다고 말이죠. 이거다 싶었던 김 씨는 작은 용기를 내서 동네 기술학원에 등록했습니다. 3~4개월 만에 생활비 걱정 덜어낸 비결. 생각보다 학원 비용도 부담스럽지는 않았고 무엇보다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기술이라 배우는 재미가 쏠쏠했다고 합니다. 또 학원에서는 기초 이론부터 실습까지 꽤 체계적으로 가르쳐줬대요. 아무래도 전기는 안전과도 직결되다 보니 기초부터 확실히 익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김 씨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과연 내가 이걸 배우고 돈 벌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학원을 다니면서 실습 과제를 하다 보니 자신감이 조금씩 붙었다고 해요. 그리고 3개월 뒤엔 설마 하고 내놓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 간단한 구인 글에 곧바로 연락이 와서 의외로 빠르게 일손이니더드 된 겁니다. 가정집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불이 깜빡거린다든지 콘센트가 잘 안 된다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루에 23건만 처리해도 생활비는 거뜬히 나온다는 거죠. 결국 김 씨는 한 달에 20만 250만 원 정도는 준수하게 번다고 자랑하듯 말씀하더군요. 물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건 아니고 자유롭게 스케줄 조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퇴직자의 입장에서 시간도 챙기고 수입도 챙기는 일석이조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은퇴 후 삶의 기술 더하기 또 다른 3가지 사례. 여기서 끝나면 그 사람은 운이 좋았나 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전기수리 말고도 은퇴 후에 가볍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기술들이 꽤 많습니다.
자, 다른 사례 3가지를 구어체로 살펴볼게요. 1. 59세. 청소기가 전 제품 수리로 1인 서비스업 시작한 박씨. 박씨는 원래 전자제품 공장에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한동안 쉬다가 마침 사촌 형네 집에서 고장난 청소기를 열어보다가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해요. 청소기나 전자레인지, 간단한 주방 가전은 구조가 비슷하고 고장 유형도 얼추 비슷한데 이거 내가 직접 못 고칠 건 아니네? 하고 말이죠. 그래서 동네 재활용 센터나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를 뒤져가며 망가진 가전들을 사다가 독학으로 수리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주변 이웃들이 우리 집 믹서기 수리 좀 해달라, 청소기 이상한 소리 난다 등등 하나둘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가전제품 수리는 공임이 크게 비싸지 않아도 사람들이 새로 사느니 이게 낫겠다 하면서 꽤 의뢰를 준답니다. 박 씨는 시작 비용도 거의 안 들었고 하루 23건만 해도 용돈 벌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니 퇴직 후에는 작은 기술 하나가 완전 신세계라고 하더라고요. 이 58세 전기용접 자격증으로 현장 재도전한 이 씨. 이 씨의 경우는 조금 과감한 편인데 평소에 나는 기계나 금속 쪽엔 재주가 있다라는 자부심이 있었다고 해요.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우연히 용접 기술자를 구한다는 공고를 봤는데 애초에 용접 기능사 자격증이 없어도 단순 보조로 현장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연히 배우면 되지 하고 결심했다고 해요. 용접이라는 게 위험하고 힘들긴 하지만 다른 업종 대비 숙련공으로 인정받으면 일당이 꽤나 높습니다. 이 씨도 정식 자격증만 따면 나이 때문에 불이익 받진 않겠구나 싶어서 기회를 잡았다고 해요. 그리고 일단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도 주말에 따로 학원 다니고 기초시험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반쯤 뒤에 공식 자격증까지 취득했고 이제는 하루 8시간 내내 일하지 않아도 충분히 나름의 생활비가 해결된다고 하네요. 체력적으론 좀 힘들지만 그래도 기술직은 배워두면 두고두고 먹고 산다가 이 씨의 결론이었습니다. 3. 60세 에어컨 설치 수리 특화로 부부가 함께 일하는 정씨 부부. 마지막 사례는 조금 재미있는 부부 이야기인데요. 정씨 부부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해야 남은 인생을 보람차게 살지? 고민하던 차에 언젠가부터 계절마다 에어컨 설치나 이전 작업을 찾는 이웃들이 꽤 많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다 보니 이거 우리가 한번 배워볼까? 해서 함께 학원에 등록했답니다. 실습 같은 건 남편이 주로 하고 아내는 주변 환경 정리나 필터 교체 같은 간단한 작업을 도맡고 교육도 나란히 받으니 서로 의지가 됐다는 거죠. 정씨 부부 말로는 에어컨 수리는 여름 성수기에 몰리긴 하지만 오히려 그 시기에 집중해서 일하고 나머지 계절은 천천히 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해요. 34개월 강도 높게 일하고 나면 1년 생활비는 충분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둘이서 합심해서 일하니 시너지 효과가 클 수밖에요. 3. 하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 기술로 달라지는 은퇴 라이프. 많은 분들이 기술 배운다 하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이도 있는데 이거 지금 시작해서 밥벌이 되겠어? 라는 의문도 크고요. 근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이 어렵지 막상 시작하면 생각보다 할 만한 분야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좌가 잘 돼 있어서 전문 학원을 못 다녀도 기초를 빠르게 배울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전기수리, 가전제품 수리, 용접, 에어컨 설치 수리 외에도 프린터 컴퓨터 세팅, 도배장판 교체, 간단한 배관수도, 공사 같은 분야도 생활 밀착 기술 서비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대규모 사업장이 아닌 개인 혹은 소규모 업체에서 할 수 있기에 나이 제한이 덜하고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무엇보다 은퇴 후에도 뭔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상 집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무기력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내가 가진 능력이나 새로 습득한 기술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거기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으면 그 자체가 삶의 활력소가 된다는 거죠. 김씨처럼 하루 23건만 처리해도 생활비가 거뜬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가능한 시간을 조율해가면서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마무리 지금이라도 용기 내볼까요? 55세에 전기수리 배우고 생활비 걱정 끝. 이런 문장을 보면 처음엔 그게 진짜 가능해? 하는 생각이 앞서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도전해본 분들이 꽤 많고 그 성공 사례들도 우리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크게 돈을 벌겠다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란 게 쌓일수록 빛을 발하거든요. 초반에는 손에 익히는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조금씩 수입도 늘어나고 더 중요한 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체력이나 마음가짐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은퇴라는 게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새 출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우고 쌓아온 경험, 그리고 새로 배우려는 용기,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내가 아직 쓸모있는 존재라는 자존감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훨씬 즐겁고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란 걱정보다는 뭘 더 해볼 수 있을까? 란 긍정적인 질문을 갖게 됩니다. 혹시 지금 당장이라도 부엌에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전기가전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조심스럽게라도 직접 도전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만 해도 배울 자료가 넘쳐납니다. 거기에 추가로 학원 등록이나 소규모 강의를 듣는다면 금상첨화고요. 거창할 것 없어요. 일단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작게나마 실천해 보는 것. 그게 은퇴 후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새로운 기술 하나가 가져다주는 변화,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 다시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경험. 이것은 마치 두 번째 청춘을 선물로 받는 기분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조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오히려 가장 빠른 때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내게 맞는 기술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건 결국 내 손끝에서 나오는 작은 실천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 55세에 전기수리 배우고 생활비 걱정 끝. 이 말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